구독, 좋아요. 정용진, 박용만, 미국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인물은 누가 될까인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행보가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신세계 알리바바 그룹이 지난해 말 전격적으로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법인 설립 소식을 밝혔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결국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마쿠 실세로 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록브릿지 네트워크 여기에 아시아 회장직 수락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그 록브릿지 네트워크는요, 대표적인 그 미국의 보수 네트워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완전 이제 강을 건너셨습니다. 네. 확실하게. 일단 예. 보수로 행진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네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큰아드님과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약간 정책이라던가 이런 외교 라인을 그냥 우리나라 정부 안 거치고 우리나라 패싱하고 그냥 직접 자기가 라인을 만들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세계 그룹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핵심이 또 유통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통사업의 확장과 투자의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국내를 보면은 G마켓 적자 탈피.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 쿠팡이 1등이잖아요. 예. 그 쿠팡을 정용진 회장은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쓱으로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뭐 평소에는 네. 이마트 많이 가지만 쿠팡을 맞아요.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쿠팡이 예. 워낙 저기를 인프라를 구축을 너무 잘해놔가지고요. 이거 지금 단기간에 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G마켓 적자 탈피와 그 다음에 쿠팡이라던가 우리 네이버도 이제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이 이커머스 같은 그런 경쟁사들을 견제를 위해서 이제 국내에서 봤을 때는 이 알리바바 합작법인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로 봤을 때는 알리바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합작법인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좀 우회해서 진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나. 그러면 정용진 회장은 결국에는 트럼프 주니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거를 좀 미국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은 그런 속내가 아니었나.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정용진 회장의 그런 생각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연결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거는 좀 더 봐야 네. 되겠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자꾸 저런 트럼프 주니어와의 인맥, 그리고 사실 왔는데 아무도 안 만나고 딱 정용진 회장만 만나고 갔잖아요. 네. 물론 뭐 그룹 총수분들 만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투자 협력 이런 쪽으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중국과 무역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면 미국 쪽에서 원하는 건 중국의 시장 개방입니다. 저걸로 중국의 시장 개방을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구축되고 있는 그 네트워크가 아닌가. 저분의 생각까지는 제가 예. 뭐 감히 파악하기 좀 어렵고요. 앞으로 정용진 네. 회장이 큰 역할을 할 겁니다라고 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진호리님께서 이재명 정권이 책임져야 될 일을 왜 우파 인사들이 총대를 매나요?라고 하셨는데요. 총대를 맨다기보다 그냥 따로 국밥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저런 뭔가 씨알도 안 맥힐 것 같으니까 예. 알아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인맥과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좀 뭔가 연결시켜 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 때 그렇죠. 아무나 초청을 못 받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다 패싱 당하고 다 그냥 돌아오거나 호텔에서 TV로 그 예. 취임식을 보셨는데, 이분은 그 이후에 있었던 무도회까지 참석을 하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록브릿지 네트워크 아시아 총괄 회장을 수락을 했고, 또 미국 정재계 유력 사교 클럽이라고 합니다. 이그제큐티브 브랜치라는 데가 있는데, 이 개장식에 참여를 한 인물인데, 이 사교 클럽에서는 아시아인으로 유일하게 정용진 회장이 참석을 했다는 거죠. 아마 그거 같아요. 트럼프 그룹에서 하고 있는 사업, 뭐 부동산 사업도 있고, 예. 뭐 유통 사업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와 협력할 수 있는 뭔가, 이게 두 사람 간에, 그러니까 네. 트럼프 주니어와 정용진 회장 간의 그런 뭔가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거는 맞아요. 사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 모르지만 감히 추측해 보자면 지금 신세계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트럼프 주니어가 생각하는 사업이 뭔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런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고, 정용진 회장은 이를 활용해서 좀 최대한 이득 볼 수 있는 뭔가 환경을 만들고 싶으니까 저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멸공하던 사람이 무슨 또 중국의 알리바바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알리바바 마윤 회장은 시진핑 정권에서 약간 좀 배제당했던, 뭔가 저지당했던 이력도 있었습니다. 상하이방 쪽에 또 인사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도 좀 찾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국 시장 개방될 거라고 봅니다. 정용진 회장님 사우디 초청에도 단독 초청됐습니다. 예, 정용진 회장님이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기 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갔는데 거기 갑자기 나타났어요. 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지금 약간 비즈니스 파트너 약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하고 예. 하다 보니까 그런 행보에 낄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아무나 못 끼죠. 지금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미국 간다 그래도 안 만나주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엄청 대단한 겁니다. 아까 그 관세 기준선 15%에 대해서도 동맹 관세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비즈니스도 동맹이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전 세계 무역 시장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여야지 같이 사업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동맹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판단 파악을 좀 중요하게 할 수밖에 없는 신냉전 시대인데요. 서종국님께서 다가올 시대는 달러 중심 시대, 초강력 미국 중심의 시대입니다. 지니어스법 통과되는 것 보면 모르나라고 글 주셨는데요. 코인 관련한 법, 또 다른 우리 미슐랭 시간, 다른 요일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짚어드렸었죠. 그 정용진 회장의 절친인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 투자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인베스트 조선에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보면은 부동산이 핵심 포인트예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그룹이 원래 뭘로 돈을 벌었냐?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김우중 회장님과도 예전에 인연이 있었다. 네.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주니어 생각은 중국이 점령하기 전에 빨리 저 부동산 좀 챙기자, 약간 이런 느낌도 아닌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트럼프 거기 용산에도 있잖아요. 트럼프 네, 오피스텔. 트럼프 타워. 네, 트럼프 타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진행이 좀 뭐 흐지부지 된 부분들을 다시 좀 해가지고 뭔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돼서 좀 투자를 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수익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그룹 자체가 원래 부동산에 좀 뛰어난 그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또 정용진 회장이 가지고 있는 건설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 건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같이 협업할 가능성도 저는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부동산 말고도 유통이라던가 이런 쪽도 사실은 이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지금 미국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하게끔 뭔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사업 내용만 딱 보면은 신세계 그룹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떤 것들을 같이 미국과 뭔가 연결돼서 한다.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처럼 뭐 브랜드 하나 런칭 시킨다, 뭐 이런 것도 뭐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주식시장에서 그 미국 쪽에 수출이 잘 되는 쪽, 그리고 미국의 뭐 조선사도 인수했던 쪽 해서 한화가 대표적인 좀 미국 관련한 그룹사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앞으로 신세계 그룹이 또 그러한 움직임을 이어받을지도 이런 소식들과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 진출을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투자 회사는 1789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용만 전 회장이 대미 특사단을 이끌고 있는데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요? 저는 이분이 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사단으로.
일단 박용만 전 두산 회장은 사실은 이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회사를 팔았거든요. 어디에다가? HD 현대에다가. 그래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원래 두산 인프라코어였는데 결국에는 경영을 하다가 뭔가 어려워서 회사를 매각할 정도로 경영을 하셨던 분인데 과연 저분이 미국에 가서 어떠한 협상의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 그러면 지금 전 두산그룹 회장이기 때문에 지금 두산과 뭔가 관계는 있겠죠. 근데 두산이 지금 미국에 가서 뭐 협상할 정도로 유동성이 괜찮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산이 지금 돈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과연 지금 두산이라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분이 과연 가서 거기서 어떤 협상 카드를 꺼내면서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좀 약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이렇게 주목을 했습니다. 무역 네. 갈등 속에 기업인 카드를 드디어 선택했다라면서 대미 특사단장에 박용만 전 회장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간다. 예, 들고 가면 뭐합니까? 만나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만나셨는지 안 만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지금 아까 채팅창에서 그 알리바바는 반 시진핑입니다. 마윈 회장은 친 트럼프 인사죠라고 글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의 움직임이나 사건들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겉으로 그냥 미국, 중국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세력 싸움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이것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찾다 보니까 네. 이게 또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두 분이 만나신 건데 굉장히 네. 환하게 웃고 계시죠. 이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2022년이고요. 박용만 전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회장님, 요게 딱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기업 프렌들리, 박용만 회장의 존경하는 기업인이다. 어떤 인연인가?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성과를 위해서 좀 보낼 사람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랑 친한 사람들 이렇게 임명을 해서 뭔가 성과도 안 나오는데 자꾸 저렇게 해버리면 네. 이게 잘 안 되겠죠. 성과를 낼 인물이 누군가를 안 만나주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사실 뭐 저는 정치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미국으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죠?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업인을 보낼 거면 이재용 회장 보내야죠. 안 그렇습니까? 회사 잉여금만 얼만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재용 회장님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엔 좀 친해지신 것 같은데 보내려면 보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때 청와대에서 만찬할 때 예. 자서전 읽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되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재용 회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친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할 말이 없었으면 거기 가갖고 뭐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뭐 소년공 시절부터 뭐 정말 고생하셨던 거에 네.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뭐 마음 새기면서 경영하는데 뭐 배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네. 했다라는 게 얼마나 할 말이 없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저희가 이런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프레그랜스 미님께서 일본은 미국에 750조 투자하기로 약속을 하고 관세 15%를 맞았으면 심하게 당한 거네. 한국은 당하지 맙시다. 아니 저게 저 네. 750조 투자가요. 예. 저거를 투자를 해서 투자하면은 또 수익이 나는 것도 잃은 있습니다. 게 아니에요. 얻는 게 있는 네, 겁니다. 저 투자는.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단순하게 예. 이걸 돈을 지금 투자했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쓰니까 이게 안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생각을 안 하지 않아요. 예. 네. 일본은 더 많이 얻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철강 US 스틸 인수 자체가요. 그 엄청나게 얻은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지금 저가 공세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철강 시장인데 이미 반덤핑 관세 50% 때렸는데 지금 미국에다가 생산 거점 확보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철광석 생산까지 다 가져오는 걸 딜을 한 거예요. 일본은. 그럼 US 스틸을 인수한 거는요. 이거는 저 돈을 써도 안 아까울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중국에다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럼 철강 누구 거 쓸까요? 일본 거 쓴다니까요. 미국 네.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잃은 게 아닙니다. 생각을 다시 잘해 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프레그란스 미님께서 협상조차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다. 예, 맞습니다. 기싸움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싸움. 지금 기싸움 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일본만큼 관세 결정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단세포적인 해석을 하냐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 물론 계세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뭐 잘 될 거 아니냐. 일본도 15% 했는데 우리나라도 15% 하는 게 정상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또 긍정적으로만 보시는 거고, 지금 이게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싸움이라는 거는요, 뭔가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런 거는요,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 게 기싸움이잖아요.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예. 우리나라가 지금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 알래스카 LNG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협상용 카드로 쓰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지금 일본이 채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방위비? 이거 예. 말고 지금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MRO? 이거 말고 지금 저는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물론 시장 개방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의 지금 보시면은 시장 개방이 기본 디폴트 값입니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시장 개방하고 뭐 MRO 했고 이렇게 네. 조선 가지고 뭐 딜을 하면은 우리도 15% 되겠네라고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지금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일본 때문에. 방위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전작권 회수 같은 헛소리를 하다니 그러니까요. 폴로님. 예, 그래서 이건 말도 안 지금 되고 물론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딱 보면은 예. 와 일본도 15%까지 했으니까 예. 우리나라도 뭐 물론 저렇게 그러니까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인식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지금 이 정부는 그렇고요. 그냥 이 정부를 인정 안 한다는 거죠. 리세님께서 글을 남겨주시기도 하셨고 또 향용김님께서 미국이 금융을 조이면 대한민국은 신석기로 돌아갑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협상 카드 중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슈라면 모스탄 전 대사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왜 그때 오셨고 뭘 빌드업하고 가셨는지 이 부분도 분명 이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러면 뭐 박용만 전 회장님은 이재명 대통령과 친한 걸로 하도록 하고요. 네. 멸공을 외치던 정용진 회장이 이번 정권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랑 뭔가를 해서 할 거면요 저런 행보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랑 뭘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좀 그냥 미국이랑 독자적으로 좀 노선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좀 너무나 좀 극단적으로 조금 하시는 분이라서 참 제가 더 이상 뭐라 말씀드리기 아니 어렵지만 뭘 극단적으로 하셨죠 이분이? 지금 뭐- 인스타그램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네. 좀 너무나 강하게 좀 자기 주장을 극단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가요? 원래 기업인 분들이 맞아요. 다른 기업인들과는 제 좀 다르죠. 극단적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 성향 이런 거를 대놓고 하지 않아요. 원래 기업인들이 일반적인 기업인들이. 아까 예. 이재용 회장님 얘기했잖아요. 예, 예. 이재용 회장님은 민주당의 치가 떨릴 겁니다. 아까 댓글에 올라왔어요. 이제 무죄 받기는 했어요. 그럼요. 10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근데 그 무죄가 나옴으로 인해서 정유라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시 재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뭘 뇌물을 받은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인이 이렇게까지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게 거의 드물어요. 근데 이제 정용진 회장님은 그렇게 드러내셨는데 예. 이종 회장님은 보시면은 안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진 않고 속으로 얼마나 천불이 나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세요? 안 드러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드러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뭐 자기 마음 속으로는 뭔가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기보다는 그런 기업의 어떤 성장이라던가 지금 이재용 회장님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지금 뭐 삼성 파운드리도 살려야 되죠.
뭐 이제 뭐 로봇이라던가 이런 사업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되게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아마 뭐 삼성 쪽에서는 이런 관세 대비해서 지금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 정용진 회장님은요? 저분도 뭐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겠죠. 근데 어쨌든 기업인들도 사실 뭐 정치 성향을 드러내시는 분은 거의 드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기업인들이 저는 뭐 정치 성향 뭐 이런 것 굳이 드러내기보다는 그런 기업과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법인세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기업과 우리 경제를 위해서 정용진 회장이 자, 이렇게 하는 걸까? 예,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명확하게 뚜렷하게 색깔을 드러내고 있고요. 이쪽에 이제 밑에 있는 단어가 거꾸로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반중이란 얘기죠. 반중, 친미, 친트럼프. 이렇게 명확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정용진 회장님이 최근에 인스타 활동을 안 하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올린 게시물이 이거였다라고 하네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남기성님께서 미국은 관세 협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 제거에 있습니다라고 글 남겨주셨는데 고든창에 최근에 엑스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